예.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대통령실과 국회 모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강행 처리가 무력화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했는데 사전에 예상하셨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좀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간대별로 한번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제 저녁까지 민주당은 탄핵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기를 밀어붙이겠다 예고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알려지기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했고 아침에 자진 사퇴 기사를 본 민주당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점심때쯤인가요? 민주당이 예고했던 오후 3시 탄핵안 표결 2시간 4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자진 사퇴 문제가 나온 거는 좀 한 1, 2주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그 탄핵안이 하려다 할 때 원래 이제 윤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은 뭐냐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탄핵안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9대 0으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정을.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이제 법조인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굉장히 중요시해왔던 게 그동안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관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다른 부처와는 달리 이 방통위 같은 경우는 5명의 상임위원이 협의제 기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문제는 지금 딱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위원장이 이게 지금 탄핵 소추가 돼버리면 업무 정지가 되면 방통위 전체가 업무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가 차관이 대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그때부터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의 결심이 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부산 엑스포라든지 뭐 등등을 하면서 너무 이제 국정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그 어떤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아니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쇄신 목적도 있죠. 그렇죠. 그런 감안하면서 뭔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정상화시켜야 된다. 왜냐, 이 방통위를 볼모 잡아서 한 6개월 동안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다툼 필요는 있겠지만 나중에 기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6개월 동안 방통위 업무가 중단돼 버리면 방송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은 결국은 정부한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절박성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 어제 저녁부터 아마 여당 내부와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주장이 있었고 이동관 위원장 본인도 그런 의사를 비췄고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 문제가 결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오늘 사퇴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취재가 되셨던 그러니까 1, 2주 전부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앞서 화면에 보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피켓 들고 다 철야 농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걸 알고 철야 농성한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모르시겠죠. 모르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시고 국회에서 국회 역할을 하고. 왜 또 이제 어쩌면 겉과 속은 좀 다르잖아요. 아마 이제 겉으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지만 예. 또 한편으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물밑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 B 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항상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한 90여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이건 정치적 꼼수가 아닌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충정이다라고 했고
거야의 횡포 심판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만나볼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물러나라고 외쳤던 민주당인데 자진 사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불법을 저질러 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한 명만 남게 되어 사실상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뭐 뺑소니, 꼼수라는 표현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쓰던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탄핵해야 하니까 사표 수리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탄핵은요, 형사 절차하고 유사해요. 탄핵 소추하는 것은 기소한 것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검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아니 나한테 기소권이 있어 그러면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기소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검사가 어떤 검사냐? 정치 검사고 검찰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탄핵이 제대로 된 탄핵이냐? 지금 홍익표 의원, 뭐 조승래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저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소추 의결서를 읽거나 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저게 제대로 된 탄핵 사유인가. 거기에다가 내용은 고사하고 제일 앞장에 있는 적용 법조까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무슨 검찰청법에 따라서 탄핵을 갖다가 받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꼼수를 쓰는 건 누구냐? 민주당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동관 위원장은 고육지책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제 생각엔 100%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뭐 변호사 비용이나 위원장 월급 같은 거 그냥 그런 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미 기능은 마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위원장 올 때까지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의 마비가 그 이동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기능 마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요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목적은 이동관의 낙마인데 예. 이동관 낙마라고 한 목적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해가지고 또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제1당이 저렇게까지 타락했는지 저는 진짜로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성비 소관님, 정혁진 변호사 말은 뭐 들으셨던 것처럼 아니 그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그만두랄 때는 언제고 이제 막상 자진사퇴 하니까 탄핵해야 되니까 사표 수리하지 말라. 이걸 오늘 여당에서는 야당의 탄핵 목적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등을 정지하는 게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최대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방통위가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금처럼 기이하고 기형적 구조로 2인이서 온갖 거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5인 합의체 기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오히려 방통위를 자기 손바닥 안에서 마음대로 굴렸던 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세요. 2명이서 의결하고 있었다니까요. 5인 기구인데. 근데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했었더라도 그래서 탄핵을 당했더라도 본인은 마치 본인이 탄핵 당하면 결국에 방통위가 마비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남아있는 3인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당 몫으로 1명, 야당 몫으로 2명 추천되는 방통위원을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예. 4인 합의체 기구로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본인을 던져서 마치 방통위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결국 정부와 여당이 방통위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를 놓지 않으려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탄핵을 밟았을 때 6개월 동안 정지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선 그 6개월을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거고 결국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그 1, 2개월 정도만 손해보고 나머지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의도가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국면이라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마치 방통위를 위해서 본인의 직을 던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방송 장악을 위한 이 정부의 플랜이 조금 더 확실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박성미 비서관 말씀은 잘 된 거네요.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일단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 원하는 대로 물러났다면? 근데 다음에 누가 올지 봐야죠. 이동관보다 더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동관 아바타가 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럼 예. 또 탄핵하면 되죠. 뭐. 아니 뭐 청문회 탄핵 과정에서 잘하시니까. 저희가 잘 대응하면 되죠. 뭐 탄핵 네. 잘하시니까 뭐 이동관 위원장이 무슨 뭐 박문진 이사장을 사퇴시켰다 그러는데 그것도 전임 대행이 사퇴시켰잖아요. 그걸로 또 탄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꼬투리 잡아 또 탄핵하겠죠. 이 위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두 분의 공방이 있듯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부터 만나볼 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 수싸움인데 지난번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 올릴 때 그리고 두 명의 검사 탄핵안 1차 탄핵 시도했을 때 무제한 토론 국민의힘이 철회하면서 상정 못했고 이번에도 자진 사퇴하면서 어쨌든 정치적인 싸움에서 야당이 허를 찔린 건 두 사례 다 분명한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제 원내 전략에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는 죽어도 안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또 끝까지 할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걸 아마 눈치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 탄핵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사초안 보십시오. 아니 뭔가 우리 탄핵이라고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야, 저 사람 정말 잘못했네.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도대체 이동관 지금 이 위원장이 무슨 헌법과 법률에 지금 위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문진 이사장 저거 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법원에 가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있는 방통위원장이 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책임지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이동관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정말 심각한 잘못을 했길래 탄핵 당할 정도로 했을까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끌었습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탄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런 정도의 어떤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법 적용 자체도 잘못 써놔놓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탄핵안을 내놔놓고 나중에 탄핵 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저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즉 업무 정지만 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저는 저렇게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이렇게 무력화가 됐고